이번에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로만 동작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은 0과 1을 안 쓰고도 한국말, 영어로도 충분히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있죠. 이제 그거는 운영체제가 우리 사람이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중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는 윈도우즈를 보통 운영체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은 맥도 있고요. 이 컴퓨터는 아니고 휴대폰도 각각에 대해서 운영체제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가끔 운영체제의 목적 혹은 성능에 대해서 좀 옳지 않은 것은 그런 걸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보고 좋은 거를 좋은 겁니다. 나쁜 건 틀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능력은 향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응답 시간은 어떻게? 단축.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싫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그리고 사용 가능도는 증대됩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신뢰도는 향상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이 컴퓨터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믿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관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억 장치 관리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기능만 볼 건데요. 왜냐하면 이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은 프로세스는 뭔지 모르죠.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실행함에 있어서 단계를 쪼개놔가지고 그 가장 작은 단위,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단위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P1, P2, P3라는 프로세스를 각각 해야 된다면은 뭐를 먼저 해야 할지 그런 거를 순서를 정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P1을 먼저 할지 P2를 먼저 할지 P1에게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지 그런 것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기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점형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비선점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선점이란 말을 아마 처음 들었을 텐데 선점하다를 이게 뭔 말이냐면은 빼앗는다 라는 말입니다. 뺏는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냐면은 CPU를 한 번에 한 프로세스에 할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1, 2, 3번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P1의 CPU를 할당했다가 얘가 이제 일이 끝나면은 CPU를 반납하고 다음번에 P2의 CPU 주고 P2 끝났으면은 P3의 CPU 할당해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CPU를 할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1, 2, 3번을 해서 처음에 P1에다가 CPU를 할당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P4라는 또 다른 프로세스가 왔는데 얘가 무지무지 급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P1에게 할당되어 있는 CPU를 P4가 빼앗는 겁니다. 이 순서 무시하고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뺏는 거, 이거를 선점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선점형 종류에는 RR, 라운드 로빈, SRT, MFQ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얘가 빼앗는 거였고요. 근데 아무리 급해도 안 된다, 뺏을 수 없다, 너는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비선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세스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한번 받으면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독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가 P4, SJF, 우선순위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체제는 각각 프로세스마다 스케줄링을 해서 CPU를 할당을 해줍니다. 근데 이 스케줄링 기법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름 뭡니까? 교착 상태, 영어로는 데드락이라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일을 끝내기 위해서 CPU만 받는 게 아니고 자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1번, 메모리 2번, 메모리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P1이 일을 끝내려면은 M1과 M2의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P2는 M2와 M3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P1이 처음에 M1을 요청을 했어요. 그때 P2도 M2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하나씩 가졌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때 이제 P1은 M2가 필요하니까 M2를 요청했고요. P2는 M3가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P2는 M3 이제 요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M2는 이미 P2가 차지했기 때문에 M1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쵸? 얘는 기다렸다가 이제 얘는 빌려줄 수 있으니까 점유했다가 이제 P2가 일이 끝나면은 자원들을 반납하거든요. 그럼 자원 반납하고 나면 그때 P1은 이제 얘를 M2를 가져서 일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너무 좋죠. 너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P1이 M1을 요청했고 P2가 M3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니고 자, P2도 만약에 일하는데 M1이랑 M2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P2는 M2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졌어요. 근데 이제 서로 하나씩 가졌는데 M2도 이제 누가 필요하냐? P1은 M2가 필요하고 P2는 M1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둘 다 일이 안 끝났으니까 내놓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가지고 그냥 요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얘 언제 끝나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내놓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자원을 차지하려 무한정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교착 상태 혹은 데드락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개념 일단 대기한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발생 원인은 뭔지 해결 방법은 뭔지 이 두 가지가 정말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발생 원인은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요 만약에 M1이랑 M2가 공유 자원이에요. P1이 M1을 가졌지만 P2도 M1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서로 대기하는 무한대기 상태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문제에 일어나는 원인이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상호 배제라는 원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자원을 P2가 뺏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P1이 M1을 가졌지만 요거 M1을 뺏어갈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원인 두 번째는 비선점이기 때문에 선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딱 요 상태입니다. 하나의 자원을 점유했고 그러면서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상태. 얘는 점유화 대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약간 지금은 2개만 했는데 여러 프로세스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환형 대기. 여러 프로세스가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원인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비선점, 환형 대기. 4가지가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교착 상태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뭐 상호 배제를 허용하지 않든지 아니면 비선점을 허용하지 않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얘는 프리벤트 예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회피인데요. 그러니까 일어날 것 같으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요청을 하나 했는데 딱 봤더니 교착 상태 발생시킬 것 같아. 그러면은 요청을 받지 않겠다. 회피하겠다라는 방법이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영체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프로세스들을 감시하면서 어떻게 교착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탐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탐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착 상태의 정의, 그리고 발생 원인, 해결 방법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하는 일 두 번째는 기억장치 관리인데요. 우리가 기억장치는 총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제일 빠른 게 레지스터, 그 다음으로 빠른 거는 주기억장치, 그 다음으로는 보조기억장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데이터에 그 좀 많은 것들은 다 보조기억장치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쓸 때마다 보조기억장치로 가가지고 막 꺼내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쓰는 부분을 일부를 주기억장치에 미리 올려놓는 거예요. 미리. 나 이거 쓸 것 같으면 미리미리 올려놔야지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기법이면 페이징 기법이라 하거든요. 페이징.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또 얘보단 용량 적으니까 많은 건 못 올려놓고 일부분만 올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4개라고 칠게요. 그래서 처음에 뭐 P1이 들어와서 넣어놓고 다음 P2 들어와서 넣어놓고 P3 넣어놓고 P4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P5라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P5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중에 한 페이지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굴 뺄 건지 그걸 정하는 게 페이지 교체 기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기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만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first in first out로 first가 첫 번째 이는 뭡니까? 네, 들어온 게 첫 번째로 나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얘는 들어온 순서가 아까 1, 2, 3, 4순으로 들어왔었죠. 아까 1, 2, 3, 4순으로. 그러면은 누가 나가야 돼? 첫 번째로 들어오네. 얘 P1이 나가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먼저 들어왔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교체하겠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list recently used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쓰려고 그럼 이제 봤습니다. 얘는 봤더니 얘는 1분 전에 사용됐고 얘는 10분 전에 사용됐고 얘는 2초 전에 사용됐고 얘는 5분 전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누굴 빼야 됩니까? 이번에는 이 P2를 빼야겠죠.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거죠. 그래서 얘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 LFU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거, 횟수가 적은 페이지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는 1분, 10분, 2분, 2초, 5분 전에 들어왔지만 사용 횟수를 보니까 얘는 2번, 얘는 봤더니 10번, 얘는 1번, 얘는 5번이 사용된 겁니다. 그럼 누굴 빼야 될까요? 그죠? 한 번 사용된 얘 P3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거. 그래서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운영체제에서 어떻게 얘네를 할까? 그런 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체제를 알아봤습니다. 운영체제는 근데 문제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교착 상태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